원피스 세계관에 있는 3개의 금속, 혹은 3개의 광물, 해루석, 주철광, 그리고 와포메탈이 있습니다. 해루석은 능력자를 무력화시키는 돌이고, 주철광은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가 밀매하던 무기의 금속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카이도와 거래관계였기에 와노쿠니에서 주철광이라는 금속이 다뤄질 줄 알았으나 일절 언급되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한번 언급되어야 할 금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포메탈입니다. 이것은 이번 화에서 등장한 와포르의 표지연재에서 탄생한 금속인데요. 와포르의 표지연재를 짧게 들려드리고 넘어가면, 와포르는 루피에게 날려간 이후에 이런저런 것들을 먹다가 체포되고 탈출하여 노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장난감을 만들며 놀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인기가 생기고 입소문이 나다가 와포르가 만든 장난감들이 새로운 금속이라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발견하며 와포르는 떼부자가 되고 왕국까지 세우고 세계 정부의 가맹국까지 가입하며 레벨리까지 참여할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즉 와포르를 세계적인 부자와 국왕으로 만들어준 금속이 바로 와포메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와포메탈은 바로 형상기억합금, 즉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금속이라는 뜻인데요.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프랑키 장군입니다. 프랑키 장군의 원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와포르의 역할은 끝나면 되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세계관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와포르인데요. 여기서 와포르를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오다가 지금 최종장을 위해 옛날의 인물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시점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와포르와 베가펑크를 엮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포메탈이죠. まだ見ぬ天才ベガパンク。ほら、かつてあんたが描いた夢をこの2年間試行錯誤を繰り返し形状記憶合金ワポメタルの導入により実現したのだ。 베가펑크에게는 실현하지 못한 꿈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에그헤드에서 알려진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와포메탈과 연결되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와포르가 행방불명되었던 비비와 함께 있는 지금 와포르가 베가펑크와 엮일 일은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와포르와 비비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정부 가맹국의 왕족 둘이 쫓기고 있다는 것은 이전의 상황에서 등장한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다. 바로 루르시아 왕국의 소멸이죠. 루르시아 왕국의 왕족도 레벨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들도 갑자기 이무와 세계정부에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레벨리에 참여했던 드럼왕국의 국왕과 알라바스타의 왕녀도 표적이 되었죠. 정리하면 레벨리에 참여했던 가맹국 왕족들이 세계정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世界の均衡など永遠には保てぬのだ。ここらで一度大きく掃除する必要があるな。 사상의 검열과 같은 이유로 세계정부가 청소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레벨리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코브라의 사망과 비비의 행방불명과 사보의 죽음 사건 외에도 비공개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보가 말하려다 말았던 이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같은 것 말이죠. 즉 레벨리에서 알려지지 않은 세계정부가 가맹국을 표적으로 할 만한 어떠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위하여 쿠마를 마리조아에 기어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화에서 쿠마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주목해야 할 대사는 네가 도망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를 보자마자 생각난 건 お前が政府から逃げたと聞いたときはヒヤリとしたがのだがもうすべて終わった。お前たち絶対に許さねえからな。 바로 아카이누의 대사입니다. 이것으로 쿠마가 고통이나 기억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보니도 나이를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듯이 쿠마와 보니의 탈출이 누군가에게는 식겁할 상황이 된다는 공통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보니가 쿠마의 친딸일 확률이 좀 더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쿠마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에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로 돌아오면 가볍기만 해 보였던 에그헤드에 누군가가 있다는 상황을 오다는 좀 더 분위기를 심각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납치되었고 세라핌이 제조되는 공간에 폭발을 일으키며 피타고라스까지 날려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저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명분이 있는 것은 카리브밖에 없었기에 카리브라고 말을 해왔습니다만 반전이 있을 것만 같은 연출과 발자국 소리로 인하여 카리브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베가펑크를 납치하거나 경계 시스템을 해제한 것이 카리브라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전 분위기를 연출한 후에 등장한 것이 카리브라면 김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반전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은 내부의 인물 중에서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신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제일 높은 가능성의 인물은 샤카입니다. 봄슈즈를 신은 발자국 소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유일한 인물, 세계 정부와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인물, 의미심장한 소리까지 들으며 옷에 주의라는 뜻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인물, 이 모든 상황들이 배신자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샤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샤카가 배신을 할 것이라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가펑크의 분신 따위가 감히 본체를 거역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베가펑크의 6개의 분신 중에서 본체를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샤카입니다. 베가펑크가 6개의 분신에 나눈 자신의 성질들, 베가펑크의 수면욕과 식욕과 배설욕을 나눠받은 6번의 요크, 사나움과 난폭함을 나눠받은 5번의 아틀라스, 지혜와 지능과 깨달음을 나눠받은 4번의 피타고라스, 상상력을 나눠받은 3번의 에디슨, 베가펑크의 악함을 나눠받은 2번의 릴리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발음과 정의를 나눠받은 1번의 샤카. 오다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깊게까지 가진 않지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게 하죠. 海賊が悪、海軍が正義、そんなものはいくらでも塗り替えられてきた。平和を知らねえガキどもと戦争を知らねえガキどもとの価値観は違う。頂点に立つ者が善悪を塗り替える。今この場所こそ中立だ。正義は勝つって？そりゃそうだろう。勝者だけが正義だ。 여기서 정의가 주는 모함이 바로 샤카가 본체를 배신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밀짚 모자일당과 함께 에그헤드를 탈출하려는 행동이 샤카를 만들었을 당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샤카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에그헤드를 탈출하려는 것을 막을 명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본체일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성질에 따르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오다가 독자들에게 원피스의 로봇과 복제인간들이 고작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의 인류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튜시도 그렇지만 만약 위블이 복제인간이라면 복제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같은 이질감에서 오는 감성적인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父端を殺した黒重をおではぶっ殺してやるんだぞ絶対に許さねえんだぞ 하지만 로봇이나 복제인간에게 인간의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의리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을 다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인간의 추악한 면도 다룰 수 있다는 뜻도 되기에 샤카가 배신자라면 복제인간들이 정말 인류가 되어 원피스 세계관의 한 축을 차지하는 그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미와 로빈이 샤카를 쳐다보는 장면에서 어쩌면 남이라면 눈치채고 바로 행동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밀짚 모자일당은 나미의 똑부러짐 덕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루피와 조로만이 남겨졌는데요. 여기서 느낀 건 너무 티나게 루피와 조로만 남겨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오다가 지금 팀을 찢으려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다는 원피스의 연재가 20년 이상이 지나가며 연재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보였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3년 안에 끝난다, 5년 안에 끝난다 라고 말하며 편집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충 하지 않는 성격 탓인지 본인도 몇 년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절대 3년 안에 못 끝날 스토리들을 그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다가 그나마라도 원피스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택한 방식은 일당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루피, 조로, 우섭, 로빈, 프랑키를 남겨서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次の島
つったゾウでござる。サンジナミチョッパーブルックモモお前ら先にゾウに向かってくれ 남이 상디 초파 부룩은 조우에서 에피소드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우가 시작되자 오다는 또 한 번 팀을 찢습니다. 루피 남이 초파 부룩을 상디를 구하러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보내고 ビッグママには見つかんねえ。相手は海の皇帝だ。行ってくれ 조로, 우섭, 로빈, 프랑키를 와노쿠니에 먼저 보내서 와노쿠니의 준비를 하게 하죠. 俺がワノ国の侍たちをまとめ上げといてやる。 그래서 와노쿠니에서 루피네가 완전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처럼 저는 지금 너무도 티나게 루피와 조로만 남겨놓은 이 상황이 팀을 찢으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다가 팀을 찢을 때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드레스로자 때에는 빅맘의 습격으로 상디가 팀을 이끌었고 조에서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그헤드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세턴성과 키자로와 해군의 총전력입니다. 루피조로와 나머지 팀원들이 갈라진 상황에서 이들이 들이닥친다면 어쩔 수 없이 출항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면 또 하나 재미있는 걸로 이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단둘이 남은 에피소드는 딱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このまま海軍に殺されるのとどっちがいいてめえは悪魔の息子かよ。まあいい。ここでくたばるくらいならなってやろうじゃねえか。海賊に。 바로 루피와 조로가 처음 만났던 섬이죠. 본편에서 이 에피소드 외에는 루피와 조로가 단둘이 섬에 있던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루피와 조로가 처음으로 함께 섬의 보스를 쓰러뜨린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루피와 조로와 코비가 함께 섬의 보스를 쓰러뜨리기도 한 섬입니다. 일진 모자의 땅 내에서 코비와 친분이 있는 것은 루피와 조로뿐입니다. おめえはいいのか。ダチなんだろ。懐かしいけどな。コビーを救ったのはルフィだ。 이 뜻은 오다가 만약 정말 팀을 찢어서 루피와 조로만 남겨둘 것이라면 어쩌면 에그헤드는 정말 검은 수염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코비타란의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루피와 조로가 코비를 구하러 가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코비를 구하러 간다는 소드 멤버들을 에그헤드 근처에 배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래서 에그헤드를 진행하며 검은 수염과 로우의 사이드를 넣고 검은 수염의 적단이 된 아오키즈를 등장시켰으며 なんだなんというかじいさんそっくりだなモンキー D ルフィ奔放というかつかみどころがねえというかお前のじいさんには俺も昔世話になってね 아오키즈와 연이 있는 가프도 검은 수염 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그헤드에서 진행되는 여러 곳의 상황들이 나중엔 검은 수염이라는 지점으로 흘러가게 되어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僕はいつか海軍の大将の座についてみせますいやってコビー俺と戦うんだろだったらそんくらいなれよ当然だなんだ。泣き虫は治ってねえなコビー。お二人に今日また会えて本当によかった僕たちもっともっと強くなりますから必ずまた新世界で会いましょう行こうルフィ、お前またとんでもねえ敵を生み出したんじゃねえのか。コビーはやる男だ俺は知ってんだ